상한가가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요, 오늘 밤 발표될 CPI 경계 심리에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거센 동반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상승폭을 키웠지만 돌연 마감 직전에 하락 전환을 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540선에서 종가 형성을 했고요. 한편 코스닥은 전날 대비해서 0.81% 상승했습니다. 882.53포인트 가리키면서 빨간불을 킨 하루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뱉어낸 물량을 개인이 받아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또 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이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별 장세가 보여졌다는 점 여러분들 움직임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GPT 스토어뿐만 아니라 오늘장 나왔던 가상화폐 승인 이슈 그리고 애플의 비전 프로 등 다양한 테마들이 힘겨루기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테마들에 대한 빠른 순환매에 대한 공부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잘 갈 수 있는 종목도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짚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전화번호와 문자번호 두 가지가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접수는 023772-0279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접수 샵 3772번으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셔도 되겠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 장은 상당히 또 아침부터 오전장에서 올라온 종목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핫한 테마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비트코인 관련주들 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네. 새벽에 ETF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이 모멘텀에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자, 첫 번째, SEC에서 승인받은 관련 ETF 상품은 총 11개입니다. 그런데 국내 투자자들은 이 상품들에 아직까지는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금융당국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주가의 상승분을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4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죠. 하지만 그 이전에 재료가 소멸되기 이전까지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기다려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지만 오늘 상승을 이끌어냈었던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나왔다. 그로 인한 승인이 떨어졌다는 내용일 것이고 지금부터 바라봐야 되는 모멘텀은 국내 투자자들도 미국 SEC에서 인증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에 투자하는 방향성이 제시된다는 그런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주가를 흔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반감기까지 끌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반감기가 있을 예정이니 그때까지 비트코인의 주가가 상승한다면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관련주, 두나무 관련주들의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이슈가 있었던 식스지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식스지요. 네. 이재용 회장 관련한 이슈였죠. 네, 말 한마디 했습니다. 오. 네, 삼성 리서치에 방문을 해서 말 한마디를 했는데 네. 그로 인해서 5G,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구축하고 있는 그 5G와 우크라이나 재건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삼성 리서치에 방문해서 6G에 대한 점검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통신 관련주의 주가 또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다는 것. 그리고 CES 2024의 시작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AI 관련주들도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의 주가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드렸던 텔레칩스 적정 매수가 29,800원 아랫단으로 내려올 때는 다시 진입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추세의 끝자락이 될 수 있습니다. 3차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29,800원 아랫단이라면 충분히 진입해볼 가치가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것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이슈로 떠오른 종목들 사이에 테마 장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가상화폐 관련주뿐만 아니라 통신 관련
관련주와 AI 관련주까지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성적이 안 좋아서 좀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또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내가 고민들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접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접수는 023772-0279번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상담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접수는 샵 3772번,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상담은 국보 보내주셨습니다. 자, 국보 매수가 4,600원이시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이 종목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13.92%. 아주 장대 양봉을 그렸는데 3,15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됐거든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오늘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솔직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물류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정도로밖에 보여지지가 않는 기업인데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지금 적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이번에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얼마나 더 줄어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의 관점으로는 현재는 매우 안 좋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바라봤을 때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유보율이 측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이 없다라는 뜻이 되고 시가총액도 5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면 국보는 매우 위험한 국면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제 생각에는 빠르게 주가가 올라와서 지금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인 4,600원 부근까지 오면 그때는 빠르게 익절하거나 손절하시고 이 종목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도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기업이 되며 그리고 한 가지 더 저점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저점을 낮춘 지 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가 바닥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종목은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고요. 시간외에서도 1.5% 정도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거래량이 큰 폭으로 붙는다면 그때부터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으나 이 상승 추세가 꺾여진다면 그때는 손절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는 설명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국보 시나리오 맞춰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신성 델타테크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72,000원에 비중이 40%시라고 합니다. 비중을 상당히 많이 담으셨는데요. 오늘 신성 델타테크 11.64% 강하게 올라오면서 61,400원의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또 온라인 무료 방송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네. 짚어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또 많이 올랐네요. 네. 이거는 올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래요? 잘 보시면 신성델타테크는 제가 시간의 가격까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올라가다가 미끄러졌습니다. 많이 미끄러졌죠. 지금 2% 넘게 상승을 보여주다가 2.7%까지 올라갔었는데 마지막에 보합권에 한 번 더 하락하면서 0.65%가 빠졌다는 건 내일 시장에서 개파락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오늘의 저점과 어제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을 진입하신 게 1월 8일 아니면 1월 9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날은 뭐였습니까? 1월 9일 오후 4시에 연세대학교에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었죠. 초전도처에 대한 내용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미 재료가 시장에 노출이 돼서 주가가 올라갔다면 그 자리가 익절 자리가 돼야 되는데 왜 그 자리에서 진입을 하신 거냐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문자 상담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왜 사셨는지, 누구한테 추천을 받은 건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래서 이 종목이 이탈하고 있는데도 왜 보유하시고 계신 건지,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신성 델타테크를 본인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종목을 매수하셨다면 오늘 종가에서라도 주가가 올라왔을 때라도 정리를 하셨어야죠. 하지만 정리를 못 하셨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만 있는 게 아닙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게 될 경우에는 두 번 다시 72,000원이라는 가격을 못 보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지금 신성 델타테크의 주가의 위치가 너무나 높죠. 그런데 신성 델타테크가 2차 전지로 주가를 올렸던 게 아니라 이때 올렸던 상승분은 뭐였습니까? 초전도 현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초전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완전하게 잠잠해지게 된다면 이 종목은 다시 적정 주가를 찾아갈 겁니다. 2만 원 아래로.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가격 구간이 너무 높다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탈출은 지능순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파란색 저항선이 56,200원이에요. 56,200원을 2거래일 연속 종가 기준으로 이탈한다면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라는 신호탄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무조건 손절하셔야 된다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전화 주셔서 상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유, 전문가님이 또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전화 상담이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YIK YIK. 혹시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950원에 10%예요. 6,950원에 10%요. 네. 네, 오늘 6,550원 이 정도의 종가 형성됐습니다. 혹시 매수 시점이 언제쯤 되실까요? 어제 그제 어제 그제요. 네. 내려올 때 됐나 봐요. 오, 네, 전문가님 어떻게 솔루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사셨어요?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시알려갖고 사가지고. 눈에 뭐가 씌이셔가지고 왜 사신 거예요? 뭔가 글쎄요. 보고 계셨던 자리가 있으셨을까요, 혹시? 아니, 막 그거죠. 8,090원 찍을 때 그때 좀 막 따라가려다가 네네. 못 따라갔어요. 자, 지금 제가 차트에 딱 세 군데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는데 좀 같이 한번 봐주세요. 네네네. 이 자리가 저항이에요. 상장된 지 1978거래일째거든요, 오늘이. 네. 그런데 잘 보시면 6,900원을 넘어서 7,540원까지는 올라가는데 그 구간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다시 내려가요. 그죠? 지금 내려왔잖아요. 내려갔는데 여기에서 내려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그러면? 모두. 3,000원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네. 이 종목을 지금 봤을 때 저도 이 종목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던 이유가 7,540원을 넘어갔길래 종가가 7,540원을 지켜주면은 시세 더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7,540원 위로 윗꼬리만 달아놓고 내려왔는데 6,900원은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6,900원을 이탈하고 오늘도 6,900원 아래에서 주가가 머물러 있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마지막 보루는 6,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버텨볼 수 있다. 다만 6,500원을 손절매하라 하더라고요. 6,500원에서 손절매하라고 해요. 6,500원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6,500원이 오늘 시간의 단일가의 가격이에요. 오늘도 조금 내려왔는데 1% 조금 안 되게 내려왔는데 YIK가 주가가 내려오는 이유는 결국엔 반도체 쪽에 지금 무언가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네. 반도체 무엇에서 같으면 삼성에 뭐 들어간다 하지요? 네, 지금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YIK는 올라갈 수 있는 상승분은 다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네, 테스트 네, 검사 네.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 등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반도체 소부장주로서 충분히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 YIK를 바라봤을 때 삼성전자를 같이 보자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네, 같이 삼성전- 보면 네. 똑같이 내려오고 있죠. 네, 삼성전자 많이 늘어가네요. 그렇죠. 그런데 YIK는 삼성전자가 내려갈 때도 버텨주고 주가를 한 번 더 위로 끄집어 올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YIK는 6,000원까지만 지켜보시는데 어떤 식으로 지켜보시냐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져 내려오다가 오늘은 갭이 많이 빠져서 양봉으로 끝났어요. 예, 지금 예. 여기 끝에 봉 보이시죠? 빨간색 봉. 네네. 거래대금도 많이 붙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수가 지금 코스피 지수는 음봉으로 끝이 났거든요. 네.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으로 올라갔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삼성전자와 코스피 지수도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다면 그리고 2024년에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 분명히 있다는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고 CES 2024에서도 AI와 반도체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내용들이 점점 나오고 있으니 6,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 안에서는 YIK 좀 더 가지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일도 네. 주가가 갑작스럽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YIK의 종목의 특성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잘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 구간. 네네.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양봉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거래대금이 이 거래일 줄어들고 다시 양봉이 나왔죠. 네네. 근데 그 양봉의 추세가 2번 연속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6,900원 하고 거래대금이 팍 8.5원 하고. 줄어들면서 음봉이 지금 이틀째 나왔죠. 네네. 그러면 내일은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양봉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붙으면 양봉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어. 그래서 지금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면 내일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서 내려간다면 내려간다면. 다음 주 네. 월요일 날은 확실하게 내용이 나오겠죠. 6,000원을 이탈하거나 6,000원을 지켜지거나 혹은 월요일 날 큰 상승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은 네. 저 10%를 더 언제 안 돼요. 하면 어떠겠어요? 안 되죠. 하지만 10%의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3,400원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내가 못 팔았을 때 주가가 내려갈 때 할 필요 없고. 내가 손절을 못했다면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거지 여기에서 추가 매수는 아닌 거예요. 왜? 지금 손실 가격 구간이 얼마 안 되세요. 10% 정도밖에 안 되시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 아니죠. 추가 매수라는 건 보통은 이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서 내가 보고 있는 손실이 10%가 넘어갈 때 그리고 그 종목의 변동성이 30% 이내일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지 지금처럼 변동성이 50%가 넘어가는 이런 종목은 추가 매수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일이나 월요일이나 반등을 바짝 또 올라간다 뭐 얼마까지 나가겠습니까? 반등이 나온다면 7,540원까지 한 번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7,540 내려가기 전에 6,000원을 이탈하면 내일이건 월요일이건 6,000원 이탈하면 올라가던 말든 손절하시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예. 그런데 6,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내일이나 월요일 날 올라간다면 6,900원을 넘어서 7,540원까지도 기대값은 있어요. 예. 하지만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 주가가 못 올라가면 6,000원을 이탈하는 선 안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볼 건지 아니면 월요일 날 종가 때 모든 물량을 손절할 건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가 됐는데 손절은 뭐 6,000원 깨지면 손절하라며요. 그때 하셔도 되고 월요일 날 종가 때 6,000원 안 깨져도 빠르게 손절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YIK까지 짚어주셨고요. 추가 매수보다는 6,000원 일단은 이탈하는지 좀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이요. 네네. 네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70% 들어갔습니다. 70%의 매수가는요? 네. 매수가는 77만 4천 원입니다. 74,000원 매수하셨어요. 지금 69,800원까지 빠진 상태인데 어떤 점이 좀 네네. 궁금하실까요? 비중이 상당히 크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좀 지켜봤는데 지난번에 이거 1월 8일 날 네. 그 공시가 한번 나와서 확 많이 빠졌길래 들어갔어요. 잠깐 들어갔다가 좀 물린 것 같아요. 제가 7만 8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네. 얘들이 7만 5천 원까지 1월 8일 날 그래서 그때 같이 이제 너무 많이 빠져서 좀 들어갔는데 잠깐 들어가서 좀 나올라오다 이렇게 물렸어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해결을 그리고 볼까요? 회사는 재무적 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매수하신 수고하십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회사가 괜찮다라는 것만 보고 진입하신 거 아니세요? 일단 그 재무제표도 보고요. 네. 뭐 차트도 다 보고 이제 했는데 네. 그날 1월 8일 날쯤 갑자기 한번 이빨이 올라서 네. 공시가 나길래 확 빠졌길래 더 내가 좀 넣었어요. 근데 네네.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고요. 네. 한 30% 넣었다가 또 계속 또 빠지길래 좀 물타기를 해가지고 그 정도 맞춘 거예요 지금. 그 정도에서 맞추신 상황이고요. 예, 맞춘 예. 자, 지금 오늘도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예,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바로 기관하고? 그것은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너무 네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은데 코스피 지수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리고 LX 일렉트로닉을 잡은 자리가 나쁘지는 네네. 않아요. 그래요? 일단 그것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유를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첫 번째, 네네. LS 일렉트릭이 지금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보시면 점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네. 지금 화면에 보이실까요?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네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증가되고 있는데 영업이익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증가 추세가 나오고 있죠. 네네. 그렇다면 이 기업은 부채비율과 유보율만 괜찮다면 너무 괜찮지 않나요? 시가총액이 2조인데 이 기업이 올라갈 수 있는 그걸 보고 매수한 거예요. 그걸 보고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 걱정되실 게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너무 네. 많이 내려가니까 네. 좀 불안해서 제가 이걸 계속 손절을 좀 해야 되나 해서 불안해가지고 지금. 왜요? 계속- 안 되죠. 계속 매도는 네. 네, 그래서 버텨야 되나 이제 어차피 늦은 건데 좀 버텨야 되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LS 일렉트릭을 가장 매수하기 좋은 적기를 잡아보자면 아무래도 5만 원대일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그래. 예, 예. 5만 원 아래면 정말 이 기업은 끝까지 가보자라고 생각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인데 7만 4천 원? 나쁘지 않습니다. 왜? 첫 번째, 지금 넘어가지 못했었던 과거의 이력들이 있는 가격 구간이 7만 원대잖아요. 그죠? 네네. 넘어갔다가 못 올라갔었던 가격. 그럼 연간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됐다가 줄어드는 그 추세가 2018년부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때 못 넘어갔었던 가격을 언제 넘어갔습니까? 2023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주가가 올라갔다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올라갔는데 2024년이 기대가 안 되겠습니까? 전기차 쪽으로 바라봤을 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전력 인프라 투자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 이미 2023년 6월부터 변압기의 교체 주기가 왔기 때문에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송전탑을 민영화하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상황에 주가까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 그렇다면 지수가 내려올 때 만들어졌었던 62,400원은 LX 일렉트릭 입장에서는 단기간에는 볼 수 없는 가격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익절하는 자리는 9만 원 정도를 잡아보는 게 가장 이상적일 수 있는데 너무 걱정은 안 돼요. 하지만 비중이 많으시니까 9만 원에서 절반이 아니라 3분의 2 정도는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라왔을 때. 너무 감사하죠. 제가 뭐. 왜냐하면 9만 원까지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LS 일렉트릭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보여주는 기술적 반등의 자리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네네. 주가를 더 올리려면 LS 일렉트릭이 1분기와 2분기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실하게 나와야 돼요. 1,000억 원이 네네. 넘는 매출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네. 확인하고 버텨볼 수는 있겠지만 그때까지 네. 주가가 야금야금 올라가는 거 기다리시면서 9만 원까지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또 매수를 해요? 아니요, 기다리세요.
비중 70%이시니까 오래 걸려도 수익 만드실 수 있다라고 확신 가지시고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LS 일렉트릭 여기까지 종목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후성 13,000원 10%입니다. 후성 13,000원에 10%요. 예, 혹시 예.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3, 4개월 됐습니다. 3, 4개월 정도 되셨고요. 예, 네, 예. 전문가님 후성 어떻게 보실까요? 후성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후성이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진입하신 것 말고 따로 또 보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혹시? 어떤 내용이나 향후 아니면 이 전망은 기업이 좋을 것 올라갈 같아요.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 보고 샀습니다. 2023년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언제쯤 사셨을까요? 한 4, 5개월 된 것 같네요. 4, 5개월 정도 되셨어요, 예, 들어가신 지? 예. 그러면 7월 달에 들어가셨다라고 계산을 해봤을 때 후성이 지금 매출액이 조금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진입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후성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있었지만 2차 전지로 인한 상승은 나오지 않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제가 후성이 그래도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저는 후성을 코로나 이전의 적정 주가는 아무리 많이 올라가야 10,000원대까지로 보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10,000원대에 올라오면 주가가 눌렸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10,000원은 넘어갈 수는 있어도 그 이상으로 바라보기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 주가를 너무 많이 올려놨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적정 가격까지 다시 찾아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투자 기간을 얼마나 잡으실 수 있으신가요? 뭐 기간보다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으로만 보고 계세요. 그러면 예, 예. 10,000원 이탈했을 때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 한번 하시죠. 가능하세요? 예, 그렇게 하셔서 10,000원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13,000원까지 올라갈 거고요. 10,000원을 이탈해서 내려오면 저는 9,600원 정도, 9,700원 정도에서는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11,500원 정도까지 낮춰 놓으시고 그러면 여기 이 가격 구간이잖아요. 지금 보셨을 때. 그죠? 11,500원. 단기적으로 주가가 내려앉았다가 올라올 때 넘어갔지만 다시 이탈하고 있는 이 자리까지는 다시 올라온다 생각을 하시고 본전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후성은 가장 매수하기 좋은 가격 구간이 9,000원 아랫단이에요. 10,000원까지만 보고 매도하실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후성이 과거에 올라갔었던 거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물론 영업이익이 조금씩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처럼은 보여지지만 후성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부채 비율과 유보율도 동일한 상황에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기업 자체의 건전성은 괜찮겠지만 증가될 수 있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는 사업군이 지금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판단했을 땐 적정 주가로 다시 회귀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 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번에 내려올 땐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오게 된다면 9,000원을 10,000원을 이탈할 수도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11,500원까지 낮춰 놓으시고 11,500원 넘어갈 때 추가 매수했던 물량 먼저 익절하시고 남은 물량을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겠지만 13,000원까지는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후성을 다시 보고 싶다, 진입하고 싶다 생각이 드신다면 후성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은 9,000원 아래예요. 그 가격에서 매수해서 10,000원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는 지속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으시겠지만 과거에 만들어졌었던 이 가격 구간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심리가 아직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다라는 뉴스가 2024년에 나와준다면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만
나와줘도 괜찮고 2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돼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 그때는 13,000원 넘어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서 저는 추가 매수하셔서 11,500원에서 익절하는 방법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성 추가 매수 후 매도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NH투자증권 1,530원에 50%입니다. 아, NH투자증권, 네. 예, 그리고 바닥이 지금 찍었는 거하고 맨날 그 만원 올라가도 또 만원 깨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더라고 이게요. 네네. 지금 NH투자증권 말씀해 주셨고 1,530원에 그리고 비중이 50% 비중이 네. 크셔서 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투자 기간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이거 저는 이거 상관이 없어요, 이거요. 아, 상관없으세요? 네. 그러면은 이 종목 굳이 뭐 팔 필요 없지 않으십니까? 근데 뭐요? 이 바닥은 찍은 거예요, 지금요? 바닥 구간이에요. 바닥 구간이에요? 네, 바닥을 찍은 게 아니라 지금 NH투자증권은 이 정도면 바닥 구간이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종목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 고배당 주잖아요. 아시나요? 예. 예. 배당만 받으세요. 지금 그것 때문에 네.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데 3월로 연기 있더라고요, 이게. 아, 그게 올해부터 배당을 주는 게 보통은 작년 12월 말이었잖아요. 매년 12월 달에 배당을 줬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너무나 휩소 현상도 많고 주식시장이 혼란이 야기되니까 전부 다 네. 개별 종목들별로 배당 시기를 바꾼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거 난 모르겠고 NH투자증권 투자했으면 이 종목 주가 기준으로 15,000원 넘어가기 전에는 안 팔죠. 안 맞나요? 15,000원요? 아, 15,000원은 넘어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적당히 잡아도 15,000원은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인데 그러면 내가 매도를 한다면 배당 일단 받고 배당 받으면서 15,000원 넘어가기 전까지 계속 배당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15,0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익절 좀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2만 원까지 올라가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1조는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2만 원까지는 못 가도 15,000원 넘겨서 16,000원, 17,0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주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배당만 받으시다가 주가 올라가면 네. 그때 익절하시면서 큰 수익 만드시고 또 주가 내려면 그때 다시 또 진입하시는 걸로 보시죠. 지금 네. 비중 많으셔도 괜찮습니다. NH는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잘 하셨고요. 기다리시면서 네. 좋은 수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NH투자증권 일단 배당 잘 챙기시고 15,000원까지 일단 1차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나눠보고는 있습니다만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잠시 뒤에는요, 종목을 바라보는 아주 정확한 시각과 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의 타임 특가 종목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지난주에 토르 종목으로 공략하셨던 V원택은요. 짧은 시간 안에 두 자릿수 수익률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13.45%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종목을 나도 함께 잡아보고
보고 싶다 혹은 타임특가 종목에 대한 장중에 상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노란톡방 안에서 최인성 전문가님의 자세한 전략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뒤에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를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작은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8784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바로 열리니까요. 지금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들부터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V원텍입니다. 디스플레이 관련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까지만 보시면 돼요. 2차 전지는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테마가 두 가지가 엮여 있는데 그중에 디스플레이는 지금 가장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LCD와 OLED 아픈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은 말씀 안 드려도 괜찮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회사인 시스콘의 로봇 사업이 있는데 AI 기반 자율 이동 로봇, 그다음에 무인 운반 로봇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기아 화성 전기차 신공장에 물류 로봇 수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아의 수주로 인해서 V원텍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을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현대차 계열 북미 공장 수주 등 자동화 물류 로봇 수주량이 증가되고 있는데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소와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진출했었지만 조금 발 빼는 곳도 있고요. 전기차의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연구, R&D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아와 더불어 현대차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는 기업인데 자, 포착된 건 1월 4일이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750원인데 최대 수익률은 13% 정도 나왔지만 오늘 종가까지의 수익률은 7%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저항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넘어간다면 전고점까지도 기대해 볼 만한 무슨 관련주? 디스플레이 관련주, 거기에 로봇 관련주까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순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스플레이로 먼저 수혜보고 로봇 관련주에 훈풍 불어올 때 또 한 번 주가 올려놓을 수 있다면 더블어택이죠. 17,330원까지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오늘 거래량을 붙이면서 파란색 저항선을 내려놨죠.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가장 주시해야 되는 건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오늘의 종가 가격인 13,150원을 내일 금요일장이죠. 금요일장 시장 정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3,150원을 넘겨서 종가를 형성한다면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붙으면 좋아요. 한 스푼만 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만 들어와줘도 너무 좋은 상황인데 거기까지는 못 보신다 하더라도 내일 종가 기준으로 13,150원 위에 있다면 이 종목은 거래 대금이 안 붙는 이상 거래량이 줄어들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면 그 자리가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토르기법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V원텍을 지금은 이미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이 종목 이렇게 올라갔구나 정도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리뷰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는 종목들, 예시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들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보여지진 않을까. 그렇다면 오늘의 기점으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내일 시장에서 이 종목이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는다면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그 자리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괜찮은 종목이라는 설명을 같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종목 V원텍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내일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에코바이오인데요. 오늘 또 한 번 시간 외에서 상승을 보여줬지만 꽤나 눌렸습니다. 왜 눌렸느냐? 상한가를 갔어요. 갔지만 오늘 갭이 하락하면서 눌렸는데 내용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고 12월 27일 날 방송에서 먼저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1월 9일에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석유와 관련되어 있는 흥국석유 그리고 마찬가지 에코바이오의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날은 또 공교롭게도 전쟁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 원유의 가격이
큰 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가가 높아지니까 그로 인한 수혜를 받은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유가가 올라가면 피해를 보는 기업은 어디가 있습니까? 항공주들. 항공 관련주들은 유가가 낮아져야 그만큼 코스트가 낮춰지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받는 비행기 티켓 값은 동일한데 유가가 낮아져야 그만큼 매출액이 증가된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갈 때는 유가 관련주를 보시는 거고 유가가 내려갈 때는 항공 관련주를 보실 수 있는 이런 해지 종목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월 9일 날 석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친환경 석유 대체 연료의 생산과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석유 정제 공정에 친환경 정제 원료 투입을 허용하겠다. 여러분들 혹시 해외 선물 하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WTI에 매수를 했는데 만기 때까지 매도를 못 하시면 내가 현금을 투자해서 샀던 유가 관련 해외 선물의 가격을 어떻게 받아가시는지 아십니까? 인천공항 가셔서 기름으로 받아오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도 정유되지 않은 기름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름을 일반인들이 정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대기업에 맡겨서 정유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덤핑으로 팔아야 되는 경우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 정제 공정에 친환경 정제 원료를 투입한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을 확충시키겠다는 얘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친환경 원료의 개발과 이용, 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의 정부의 지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석유 사업법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그로 인해서 에코바이오의 주가가 올라갔는데 첫 번째 포착 자리는 여기였습니다. 그런데 꽤나 긴 시간 동안 채공을 했죠. 바로 메가토르기법이 포착된 날에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선에서 지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핑크색 지지선까지도 이때처럼 내려오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메가토르기법의 자리에서 안착하고 버티길래 보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하죠. 언제 또 있었습니까? 유가 관련된 극동 유화도 그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극동 유화가 금요일 날 포착됐는데 종가 베팅하자마자 월요일 날 상한가를 가는 기염을 토해낸 것처럼 마찬가지로 에코바이오도 지금 주가가 올라가 있다면 우리는 9,530원이라는 가격까지 기다려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는 과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에서 3% 정도 상승한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의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느냐와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이상적인 자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상한가를 갔을 때의 거래량이 붙었는데 오늘 윗꼬리만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차익 실현 매물들 또한 매도를 하기가 어려운 장세였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면 내일 갭이 떠서 시작할 거니까 전고점을 넘어간다면 마찬가지로 에코바이오 그리고 흥구석유 등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오히려 시간에 갭을 띄워놓고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격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조정 행보를 받느냐에 따라서 재진입 관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에코바이오는 내일 전고점, 오늘의 고점을 넘어가는 상승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신규 진입 관점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 프로 2000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래도 소개는 시켜드려야 되니까 언급은 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 관련주예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1차 벤더로서 1차 협력사로서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IT용 OLED 시장의 확대로 주요 고객사들의 OLED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에 마이크로 OLED 관련주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어제 광전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로 인해서부터 지금부터도 LED 사업 분야는
더욱더 증가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LED 사업 분야는 결국 핵심이 되는 건 전력 소모량을 얼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이냐. 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디스플레이들은 8K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8K를 지원하는 카메라와 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8K를 강제적으로 맞춰주는 것을 어떤 식으로 4K의 기술이 4K 영상을 AI를 통해서 8K로 구현하는 방법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전력 소모량을 더 줄여보겠다. 그것이 바로 마이크로 LED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리고 이번에 CES 2024에서 발표된 투명 TV의 가장 큰 기술력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도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 1월과 2월 달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기라는 설명 드렸던 거 기억하신다면 신제품인 마이크로 LED 칩의 검사 장비, 그다음에 CIS 비메모리용 MEMS 프로브까지 지켜보셔야겠죠. 그런데 양산 라이트 도입을 위한 공정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유보율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제 설명드렸던 종목과도 또 연결이 되는데 PMT. 우리 너튜브 채널에 이데일리 채널에 어제 영상 보시면 제가 어제 종가 베팅 종목으로 설명드렸던 건 PMT입니다. 관련주인데 자 어제는 PMT가 포착이 되고 오늘은 프로 2000이 포착이 됐다면 지금 시장은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수와는 별개로도 움직일 수 있는 관련 테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 넥스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고점이 92,000원입니다. 지수가 꺾이면서 똑같이 내려왔었던 가격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아야 되는 가격 구간에서 멈춰져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가격 구간과 똑같다. 그렇다면 돌파가 나오지 않는 선 안에서 넥스티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입 관점으로 좋지 않겠죠. 두 번째 종목, 프로텍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고점을 찍었었던 구간은 비슷한데 프로텍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10월 달이 아니죠. 오히려 10월 달에는 방어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보는 거죠. 이 자리에서부터 끌고 내려온 저항이 되는 가격 구간을 지지선으로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이미 계절은 변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고점을 찍을 때 전고점을 넘어간다면 한 번 더 기대할 수 있겠지만 박스권을 그리고 W자를 지속적으로 만든다면 그 다음에는 저점을 이탈할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펜트론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3,350원까지 만들어놨고요. 토르 기법 포착이 됐죠. 그렇다면 토르 기법까지 지지가 안 된 상황에 검은색 지지 저항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지지가 되는 역할을 해줬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라봐야 되는 건 여기가 매수 전략의 자리가 되며 이 자리는 저항의 가격이기 때문에 돌파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 바라본다? 13,350원까지 바라보면서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는 달리지 않았지만 음봉이 나왔던 이날을 넘어가는 시세가 나올 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가가 갑작스럽게 폭등할 수도 있는 종목이 바로 펜트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펜트론도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프로 2000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첫 번째, 4,905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언제입니까? 10월 달부터 눌리기 시작했는데 쌍바닥을 만들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제 설명드렸었던 PMT와도 연관성이 있는 상황에 거래 대금이 어제는 폭발적으로 붙었지만 오늘 거래 대금이 완벽하게 줄어들었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거 한 가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온다면 그 다음날 종가가 어제의 종가보다 높다면 진입할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 드렸죠. 마찬가지 거기에 거래량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프로 2000은 오늘 3,200원의 가격에서 진입을 하셨어야 했는데 늦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미 상한가를 찍었기 때문에 내일은 3,520원 위에서 주가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는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초가에
30분 이내에 만들어진 고점이 있을 거예요. 그 고점을 만들어 놓고 주가가 내려왔다가 다시 그 고점을 넘어갈 때라면 단기적인 이슈가 있다 판단을 하고 진입하실 수 있겠지만 내일 시초가에 진입하시면 갭을 띄우고 음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는 설명 드려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 안에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고 8784 입력하시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의 전략들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최인성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목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저희는 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